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안 뉴스픽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팩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에 이어 희토류 수출까지 금지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시간 13일 중국이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부품의 필수적인 특정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중국은 2023년 이후에 흑연과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과 정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거듭했는데요. 이번에 수출이 제한된 7종 희토류에는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그리고 항공기 부품에 사용되는 스칸디움, 그리고 형광체 원료인 테리뷴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걸치는 핵심 소재들입니다.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희토류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7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 역시 의존도가 80%에 달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디트로이트 등 그 주요 산업 도시의 공장이 고성능 희토류 자석 재고를 소진할 경우 전기차와 전자기기 조립이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보복 관세로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는 소재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정도로 핵폭탄급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일 미국이 여기 이제 굴하지 않고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자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할 경우 사실상 미중 두 나라 모두 공멸할 가능성이 커서 세계 정세는 험악한 분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렇게 굴하지 않는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요? 우선 중국은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내실을 다졌습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3조 2천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달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해 일본 다음으로 많고 중국인민은행은 금 보유량이 7천만 톤이 넘어서 세계 최대 금 보유국입니다. 자, 트럼프 1기 정부 때 관세 전쟁을 벌인 그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보복 조치를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미리 이제 준비를 해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나오면 바로 비례 보복 조치, 비례 보복 관세, 그리고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 기업 조사에 이어 이번에 이제 광물 수출 통제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더 이제 심각해지면 이 분위기가 이제 희토류나 광물 수출 제한 수위를 높일 수 있고 또 미국 농산물 수입을 추가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국채, 앞서도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가 많다고 미국 국채 대량 투매를 가장 마지막 카드로 아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은 무역 다변화 전략을 통해 대미 수출 비중이 2018년 19.2%에서 2024년 14.8%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난해부터 내수 진작의 모든 경제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죠. 이게 바로 잘 아시다시피 이구환신 정책. 올해는 또 더 큰 예산을 여기다 이제 퍼붓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기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대응을 위해 우방국 결속과
반미 연대에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 관영이죠. 신화통신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3국 순방을 앞두고 베트남 기고문을 통해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 주석이 이제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련전에 기고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부터 18일까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의 관세에 보복 조치로 맞서고 있는 중국과 달리 일본은 보복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전면 부정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일본 아카자와 로셰이 경제재생상이 일본 측의 협상 대표죠. 경제재생상이 오늘 16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서 관세 협상에 나서는데요. 오늘 그 참의원 회의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빠르게 협상을 매듭 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지금 이게 막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빨리 협상하지 않겠다. 천천히 미국의 의중을 살펴서 그에 맞춰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자, 한편 태국 정부 비슷합니다.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태국 네이션은 오늘 태국 육군이 170억 바트, 그러니까 우리 돈 7,300억 원 규모의 미국 스트라이크 장갑차 130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미국에서 개발한 사이버 보안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지난해 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456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국방부에 미국산 무기 구매 목록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거형망은 오늘 중국 패션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쉬인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으로부터 런던 증시 상장을 허가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쉬인이 이제 미국 그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서 이제 신청서도 제출을 한 바 있죠.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런던 증시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승인이 이번 영국 이제 FCA 승인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루어져 실제로 이제 상장이 이루어지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발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을 폐지한 데 이어서 최근에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120%, 원래 90%였다가 다시 또 올렸어요. 12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쉬인이 그 소액 소포 면세 혜택 수혜를 얻고 등이 없고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했죠. 알리테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시밭길이 예고된 셈입니다. 2023년 쉬인의 기업 가치 660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 최근에는 3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절반, 반토막이 났죠. 절반까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쉬인의 수익성 우려가 커지면서 런던 증시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뉴스픽 권영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